하루에 한 봉지씩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총 10일을 버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구가 2,500만 명이나 되는 중국 상하이시 코로나 방역 목적으로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 전체를 그냥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동 못하게. 네, 그렇습니다. 17일째 지금 봉쇄가 된 상황인데요. 17일째. 예, 처음에는 동서로 나눠가지고 크게 두 군데를 나흘씩 봉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만 6천 명 정도 하루에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동서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되니까 그냥 아예 전면 봉쇄하겠다. 도시 자체가 아예 올스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시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세분화를 했는데요. 봉쇄, 관리, 방어 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을 또 사람들이 넘어갈 수 없도록 제가 오늘 사진 보니까 아예 울타리를 쳐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이동하지 못하는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네. 시가지에서 대형 소독차가 분무기로 소독약 뿌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자, 저희가 현지에서는 한 달 가까이 격리 생활 계속되는 사례도 있는 모양입니다. 현지 교민 목소리 담았습니다. 격리는 3월 17일 날 아침에 격리를 시작했고요. 지금 27일째 되고 있고 어제 얘기 들은 거로는 14일 추가 격리가 확정됐다라고 발표를 지금 저희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는 아예 못 나가는 상태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쓰레기를 버리러 1층에 내려가거나 하면은 방호복을 입은 그 경비원분들이 이제 전기 스쿠터를 타고 돌면서 계속 빨리 올라가라 이런 상황이고요. 식자재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공급은 잘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 돈으로 35위안 정도 하는 랜덤 박스 형식의 이제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포장하시는 분들이 임의의 야채들을 넣어서 저희한테 배달을 해주시고요. 그걸 받고 있는데 그것도 뭐 매일매일 받는 건 아니고 원활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 4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받고요. 아무런 예고사항 없이 봉쇄가 된 상태에서 아예 밖으로 못 나가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해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피해도 있는 상태고. 근데 갑자기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황당한 사람들도 많겠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구 2,500만 명이 있는 도시를 갑자기 SNS를 통해서 이게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도시 이제 봉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당장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하고 뭐 먹을거리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움직일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발표가 나자마자 뭐 마트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재기로 극심한 혼란을 빚었고요. 네. 지금 통행증을 겨우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해요. 근데 그것도 음성 확인을 받아야지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알려진 사실이지만 밤이 됐는데 해열제를 못 구한 아이 엄마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런 장면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뭐 한 사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한 100톤 정도의 감자를 실은 트레일러가 상하이로 들어갔다가 그냥 도시가 봉쇄돼 버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생활할 공간도 못 구하니까 운전기사 3명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아이고. 먹을거리를 못 구하니까 그냥 트럭에 실려있던 감자를 꺼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페인트통을 주워와가지고 거기서 나무 떼가지고 삶은 감자를 먹으면서 근근히 좀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자, 현지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이 교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서혜정 통신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하이의 서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현지에서 좀 봉쇄된 상태로 얼마 정도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1차 봉쇄가 있었고요. 네. 또 봉쇄가 해제됐다가 3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차에 네. 걸쳐서 봉쇄가 네. 있었던 건데 생필품을 준비하실 그런 여유 시간은 좀 있었던 건가요? 2차 봉쇄가 27일 날 갑자기 발표가 된 거라서 다들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고요. 또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를 입장할 때도 그 젠캉마라는 핸드폰 QR코드를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어서 네. 줄 서는 데만 한 100m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물품 계산에만 2시간이 걸리고
또 봉쇄가 또 길어질 거라는 말이 있어서 추가로 또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로 정말 정신이 없었고 짧은 기간 동안 물품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트 같은 곳에 물품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우선은 봉쇄를 하겠다는 발표가 너무 촉박하게 나서 저희가 거의 4월 동안 물품을 준비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마트에서 준비된 물품만 저희가 살 수 있는 상황이라 물품은 결국은 부족했어요. 그렇군요. 필수품도 좀 나중엔 부족해지는. 네. 그렇죠. 부족하고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뭐 봉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든지 이런 정보를 받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노출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부에서 발표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의 생필품만 구비를 한 상태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먹을거리도 없고 뭐 생활 필수품도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곤 하지만 4월 초에 주문한 물건들도 거의 4월 25일 이후에 배송이 되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자가격리된 분들한테 약품이나 식료품 담긴 상자들 이렇게 배송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네. 중국 상황에서도 구호품이 있어요. 구호품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배송이 되고 이게 한 가정에 한 가지로만 구성된 물품이 전달되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을 때는 사실은 구호품만으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구성품도 지역마다 달라서 어떤 곳은 쌀이나 필요한 것들보다 훨씬 부족하게 와서 뭐 거의 굶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비상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약품 외엔 비상약품이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또 그런 어려움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민들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뭘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지금 한인 단체에서도 어렵게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주고는 계신데요. 우리 정부기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사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곤 하지만 통행증이 없어서 교민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교민들이 나서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구호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간에서 정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민들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혜정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특성상 사실 봉쇄가 쉽지는 않은데 왜 이걸 계속 맞습니다. 고집하는 거죠? 일단 그동안에도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들을 취해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걸 금방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하이에서 누적 감염자 수가 34만 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의료진도 한 3만 명 이상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서구 세계에서는 조금 다른 현상도 있기는 했지만 일단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는 나라에서 의료 대응 체계가 그만큼 뒤따라주지 않는다. 이걸 제일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 10만 명당 그 집중 치료실을 갖고 있는 게 4개 병상밖에 되지 않는다고 10만 해요. 명당 4개요? 네. 네. 그러니까 의료 대응 역량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 사실상 체제 자체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둘 번째로는 정치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가장 크게 꼽히는 게 올 가을에 있는 20차 당대회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영구집권을 결정하는 그런 대관식이 준비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방역을 실패했다. 이런 이제 오점을 남기기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상하이는 세계 물류 허브라고 네. 봐도 무방한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상하이뿐만 아니라 광저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봉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류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어딘가 원자재가 갇히게 되고 다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장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 이런 기업들이 공장 문을 닫고 폭스바겐도 좀 닫았다고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 공장 닫으면은 결국 그 닫은 생산품이 어디 가서 판매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또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국내 기업들도 식품 기업이나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그 기업들도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또 중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중국 경제 성장률도 지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상하이에 있는 현지 교민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현지 공관 잘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